주 기자와 함께 이번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시민 참여단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1차 여론조사는 8월 말에 실시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건설 재개가 36.6%, 건설 중단이 27.6%로 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해보니까요. 59.5% 그리고 40.5%로 격차가 19.19%포인트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별 정보가 없었을 때는 9%포인트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토론을 진행할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 30대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좀 더 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건설 재개 비율이 1차 여론조사 때는 20대와 30대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이 응답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 반면 절반 이상이 건설 재개와 중단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조사 때를 보면요. 건설 재개 쪽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했던 20, 30대가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운 건데 이 선택이 이번 최종 결과를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 30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인데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는 게 2022년이죠. 예, 그렇다면 결국 그 결정할 세대가 이번 선택을 결정한 세대가 에너지를 쓸 당사자들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 재개 쪽은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와의 환경적 대립이 아니라 원전과 그리고 LNG 발전소의 경제적 대립 구도로 만들어간 건설 재개측 전략이 유보층을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저희가 진행한 김지영 공론화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건설 중단을 계속 요구해왔던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양과 울산 주민 등은 계속해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결정되면서 이제 당연히 다른 원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원전들의 운명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저희 현재 원전이 24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 중인 원전 3기까지 합하고 또한 신고리 5, 6하기까지 더하면 총 29기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대로 지어지겠지만 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는 건설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노후 원전의 폐쇄 시기를 조기에 앞당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사용 연한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첫 번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물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짓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 짓되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줄이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핵심입니다. 예. 즉 탈원전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하라는 거죠. 정부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늘리고 반대로 원전 비율은 18%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